여러분께서는 단 하나의 노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한 기적이 가능하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오직 한 곡의 음악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라라고 합니다. 저는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 시일루두체인 나포차라는 소도시에 연고를 두고 성장한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이곳은 루마니아 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지닌 지역입니다. 특히 유서 깊은 건축물과 유럽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로 인하여 다수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주하며 자라난 환경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심지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는 오래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전형적인 서민 동네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질적 부족함이 당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항상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 일상이셨습니다. 퇴근 후 피로하실 법도 하셨지만 저를 품에 안고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춤을 추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딸은 정말 춤을 잘 추는구나. 장차 훌륭한 무용수가 될 것 같아라며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한 칭찬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저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세가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역시 아버지는 업무를 위해 외출하셨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귀가하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버지는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불안한 표정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고 외출하셨고 몇 시간 후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제 안 오신대.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변모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었고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2-3가지 직업을 병행하시면서도 늘 지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모든 일을 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제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고통과 상실감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저는 점차 말이 없어졌고 외부 활동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권유해도 변명을 둘러대며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나아지곤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노래를 접할 때면 오히려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염려하시며 이렇게 계속 침잠해 있으면 안 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봐. 운동을 하든 독서를 하든 무엇이든 시도해 보렴. 이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으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울했지만 그 상태에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귀가하여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흥겨운 리듬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제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과 들뜬 감정이었습니다. 음악이 종료된 후 저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여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K-팝을 검색하며 다른 그룹의 노래들도 찾아 들었습니다. 블랙핑크, EXO, 트와이스, ITZY 등 활기찬 음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들 속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감정들, 즉 기쁨, 설렘, 흥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박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나 춤추고 싶어. 아버지가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신나게 춤을 추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춤을 추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 내면에 억압되어 갇혀있던 감정들이 춤을 통해 외부로 분출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K-pop 안무를 독학으로 연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안무 영상을 검색하며 동작들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영상 설명이 전부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점차 그 답답함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독학으로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K-pop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점차 단어들이 익숙해졌고 문장 구조 역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주하는 마을에서 무료 한국어 교실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오랜만에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니? 그렇다면 해보렴.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엄마도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셨고 같은 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처럼 K-팝에 심취하여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저는 점차 예전처럼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어머니의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여행사에서 한국어 구사 가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실력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기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제 인생을 또다시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아직 제 한국어 실력은 초급 단계에 불과했고 관광객을 응대할 정도로 능숙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너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 잘 해냈잖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K-팝 덕분에 한국어도 많이 향상되었으니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여행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셨고 다행히도 저는 무난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열정이 돋보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면 되니 한번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의 서툰 발음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수행해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와,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이토록 능숙하게 구사하는 분을 만나다니 놀랍네요. 혹시 K-팝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가수를 선호하세요? 관광객들은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K-팝 관련 주제로 이어지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K-팝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많은 분들이 흥미를 표하시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단체 관광객 팀과 함께 부슈테니 부스테니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한 한국인 손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셨다면서요? 그런데 발음이 정말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쑥스러움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가사를 분석하면서 학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 한국어 강의를 시청하고 한국어 교실에도 다니면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다른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공부하시다니 저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팁을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가이드가 매우 즐거웠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신 것이 참으로 대단하여 응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하려 했지만 그들은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팁은 제 한 달 용돈을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월급은 적어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독학하고 여행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업이었으나 저는 이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현지 조지아 루마니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상세히 알리고 싶었고 그들이 여행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이드 업무를 할 때면 저는 항상 밝은 미소로 관광객들을 맞이했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하게 다가갔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현지에 숨겨진 명소와 현지인들만이 아는 맛집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지만 사실 이 근처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아주 훌륭한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맛이 일품인데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저의 가이드에 매우 흡족해하셨고 자연스럽게 팁도 후하게 주셨습니다. 팁 문화화가 일반적이지 않은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저에게 정말 관대한 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100, 약 13만 원 이상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사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호출하셨습니다. 미라, 요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야. 너를 전담 가이드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좋은 평가를 듣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할 의향은 없니? 기본 월급도 인상해주고 여전히 팁도 받을 수 있어. 너라면 충분히 탁월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한 달에 계산 11유로 약 20만 원 남짓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초급 아르바이트 월급이었으나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기본 월급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추가로 팁 수입까지 합쳐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에 평균 3,500유로 약 5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30배 가까이 수입이 증가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가끔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K-팝이 좋아서 시작했던 한국어 학습이 이처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전문 가이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마치 운명처럼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사로 새로운 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루마니아를 여행하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공항에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삶을 또 한 번의 전환점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에 어떤 분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지닌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도진이었고 30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찾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역시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마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그러자 도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힘든 시기였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제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여행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모르게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난의 시기를 보내다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 여행보다는 혼자 조용히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장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순식간에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첫날, 저는 도진 씨를 안내하여 클루지나포카의 저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성 미카엘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14세기에 건축된 고딕 양식의 교회로 마치 중세 유럽에 와 있는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도진 씨는 높게 솟아오른 첨탑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교회는 처음 봅니다.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교회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바닥에 오색 찬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도진 씨는 한동안 주변을 응시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참으로 낭만적이겠네요. 그 말에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교회에서 결혼하는 꿈을 꾸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정취를 만끽하며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반야말의 성이었습니다. 이곳은 루마니아의 중세 요새 중 하나이며 고대 전설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벽에는 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내부에는 오래된 돌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은 옛날에 전쟁터였나요? 네. 이곳은 과거 왕국을 수호하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설이요? 이곳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진 씨는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령이요? 어떤 유령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이 성을 지키던 병사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여인은 매일같이 이 성을 찾아와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여인은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 이후로 밤이 되면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도진 씨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오늘 밤에 이곳에 오면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너무 무서우시면 호텔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유쾌하게 웃으며 성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가이드가 아니라 친한 친구와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진 씨에게 특별한 체험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시장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도진 씨는 다채로운 향신료와 갓 구운 빵 냄새에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어디서부터 구경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한 음식은 미치였습니다. 루마니아식 그릴 소시지로 빵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도진 씨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예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게요. 한국에도 들어간다면 인기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시장을 둘러보며 루마니아식 치즈, 수제잼,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진 씨가 한 상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루마니아 전통 와인입니다. 토카이 토차이라고 하는데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는 흥미를 보이며 와인을 살펴본 후 작은 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한 날에 마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여행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점차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럽의 감성을 즐겼고 저는 그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세상을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작별하기 전 도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라 씨,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루마니아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중에 루마니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아니면 미라 씨가 한국에 오면 좋겠고요. 그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도진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와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루마니아는 벌써 추워졌어요. 한국은 요즘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루마니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일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차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이드와 손님의 관계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초월하여 서로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 씨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미라 씨, 한국에 와서 지낼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물론 한국은 제가 K-팝을 좋아하면서 동경해 왔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심과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요? 여행으로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왔고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혹은 조지아 지역에서의 삶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는 일은 즐거웠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중 마침 한국의 한 여행사에서 외국인 전문 가이드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찾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지원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몰두하여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탐구했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온라인 면접에 임하게 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라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관광 가이드 경험도 보유하고 계시니 저희 회사에서 원활하게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쁨과 떨림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라, 너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잖니? 이번에도 분명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깊은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한국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도진 씨도 있지 않니?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도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재회한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미라 씨.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가슴이 벅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직장은 어떠할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경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어가 난무하는 환경.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외국인 동료들도 있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국인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진 씨가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는 경복궁이에요. 한국의 전통 궁궐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홍대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활기찬 곳입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드셔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한강에서 치맥을 먹는 것이 필수 문화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점차 이곳이 제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했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대되면서 우리의 관계 역시 더욱 깊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유명 맛집을 탐방하거나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근교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가끔은 제가 루마니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도진 씨는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면서 재밌는 요리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라 씨, 오늘 김치찌개는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짭니다. 에이, 그럼 다음에는 덜 짜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되었을 때 도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미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순간 놀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도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야 했고 한국과 루마니아의 문화를 조화롭게 담아낸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게 성장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저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잃고 오랫동안 어둠의 터널 속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K-팝을 만나고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했고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단 한 곡의 노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울했던 날 K-팝을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도 아직 작은 방에 홀로 갇혀 외로움에 젖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작은 변화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단 하나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